안녕하세요. 한국전교유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KC 관련돼서 변경사항 부분 두 번째 시간, 우리 교재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기존 이제 작년 20년도까지 그 규정을 기준으로 해서 공부하셨던 분들이 이제 대부분이실 텐데, 거기에서 KC로 바뀌었을 때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전압이라든가 절연저항은 전 시간에 설명을 드렸고, 그리고 이제 그거 관련된 자료를 올려드렸잖아요. 그래서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는 거고, 자, 이번에 이제 얘기하는 거는 교재 부분에서 이런 규정은 삭제가 됐고, 그리고 이런 부분은 숫자가 조금 바뀌었기 때문에 좀 요런 부분은 좀 참고하셔야 된다. 요거를 좀 설명을 좀 드릴 거예요. 자, 근데 하나 좀 예를 하나 좀 들겠습니다. 규정이라고 이제 하는 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그게 이제 뭐냐면, 자, 우리가 지금 기술 기준이 20년 12월 31일까지를 기준으로 전기설비 기술기준법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이라고 하죠. 요걸로 이제 적용이 됐었던 거고, 요번 21년 1월 1일부터는 KC 규정으로 해서 이제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기존 전기설비 기술기준법이 이렇게 있고, KC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용어의 정리. 각종 용어들이 이제 쫙 있다 이거야. 각종 용어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KC도 용어 정리가 있어요. 물론 이제 이거 파일로 올려드렸습니다. 파일로 올려드렸는데, 이 용어 정리 관련된 내용들이 쭉 이제 있을 거예요. 그러면 기존에 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요번 KC에 대한 용어가 요렇게 이제 있는데, 여기에 있던 내용이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삭제가 됐다 이거야. 삭제가 됐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그게 안 나오느냐? 그건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도 좀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왜냐면 이 KC 요 위에 뭐 보통 이제 내선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전기사업법이나 공사사업법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KS 규정도 있고, 그러면 이제 걔네들도 그런 용어들이 나오거든. 그래서 시험 문제는 실질적으로 나오는데, 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있었고 요번에 바뀐 KC에는 얘가 완전히 삭제가 됐기 때문에 얘는 아예 안 나온다. 이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래서 기존 틀에서 조금씩 바꿔야 된다라는 거. 그거 참고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서론이 좀 길었고, 자, 바로 시작 한번 해보죠. 일단 우리 교재 기준으로 이제 갑니다. 앞전 영상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재 중심으로 이제 얘기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뭐 이 수업을 들어본 적이 없다, 이 교재를 기준으로 해서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면 이 영상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영상은 필요 없으신 거니까 그냥 1편, 그 다음에 실무적인 KC는 전기누리의 우진 선생님 영상, 그거만 이제 참고하시면 돼요. 자, 먼저 용어 부분에 대한 문제들이 이제 1번부터 해서 쭉 이제 있잖아요. 그래서 13번까지 이제 쭉 있는데, 일단 기존 이제 요거 좀 구별을 할게요. 기존 규정과 그 다음에 KC 규정, 이렇게 구별을 할게요. 기존 규정과 KC 규정. 자, 1번, 2번, 3번, 4번, 그 다음에 5번, 10번, 13번, 요런 것들은 KC 규정에서는 없어요. 근데 뭐 예를 하나 들죠? 10번 같은 경우에 조상설비가 있는데, 조상설비가 법규에서만 나오는 용어가 아니죠. 무효전력을 제어하는 기기가 조상설비, 전력공학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뭐 요런 용어들 같은 경우는 그냥 알고 계시는 게 낫다라는 얘기예요. 완전히 배제하는 게 아니라. 자, 그 다음 14번서부터 19번까지 보면 전압의 종별이 있습니다. 뭐 과거 직류 750V 이하, 교류, 뭐 저압일 때 600V 이하. 이게 이제 바뀐 거죠. 1000V, 1500V. 이렇게 이제 바뀐 거고, 그거는 이제 바뀐 걸로 기준을 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쭉 이제 넘어가시면 될 것 같고, 뭐 24번서부터 30번까지 절연저항이죠. 이거 절연저항. 과거 뭐 0.1, 0.2, 0.3, 0.4, 0.4 뭐 이렇게 되어 있던 거. 뭐 1편에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걔네들이 이제 뭐 S1V냐 FLV냐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뭐 0.5메가옴, 뭐 1메가옴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바뀌었다라는 내용이니까 이제 0.1, 0.2, 0.3, 0.4 이건 안 나오겠죠. 이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이제 아예 안 나올 거고 바뀐 숫자로만 외워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쭉 넘어가서 절연내력 시험은 다 같은 거고 절연내력 시험은 다 같은 거고 접지공사 쪽이죠. 접지공사. 물론 책 뒷부분 후반부 쪽 각종 공사 방법에서도 접지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안 쓰죠. 그래서 기존에 있던 1종, 뭐 2종, 3종, 특3종 얘네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했어요? 뭐 개통접지다라고 해서 뭐 TT, IT, 뭐 TN, 뭐 TN-C, TN-S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등전이 접지라든가 피레 시스템 접지라든가 이런 식으로 이제 바뀐 거죠. 그래서 굳이 뭐 이제 얘네들 접지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은 요걸로 이제 외우는 게 아니라 내용은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과거 1종과 2종은 전기 기계기구 및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거고, 그 다음에 기존 3종과 특3종은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 방지였잖아요. 다만 걔네들을 1종, 2종, 3종, 특3종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해서 바꿔서 이제 나타낸다라는 거. 그래서 기본적으로 기기기구 보호, 그 다음에 인축에 대한 감전사고 방지. 이건 기본 개념은 똑같아. 기본 개념은 똑같아요. 그 다음에 접지를 할 때 과거 1종, 2종 같은 경우는 지표면상 75cm, 그 다음에 위로 2m, 두께 2mm의 PVC나 몰드 공사를 실시한다. 이런 내용 있죠. 이건 그대로야. 왜냐면 요 T가 뭐예요? 테라죠. 테라. 바로 직접적으로 묻는 거잖아. 그때 직접적으로 묻을 때 기존 공사하는 거고 기준은 똑같거든.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내용들은 다 같다라는 거. 그래서 이 접지하고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58번부터 84번, 85번까지네요. 85번까지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고 86번부터 이제 있는 내용들은 뭐 지하로 75cm, 위로 뭐 2m, 두께 2mm의 PVC 뭐 이런 건 똑같은 내용 그대로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접지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렇게 다 삭제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요걸로 기억을 해 두셔야죠. 그 다음에 접지도체냐 보호도체냐 개통의 도전부 아니면 노출의 도전부 요 전편에 제가 설명드렸던 거 그런 것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거에 따라서 뭐 구리가 뭐 6스퀘어 그 다음에 뭐 어디에서는 10스퀘어 철이나 도체들은 50스퀘어 이런 것들을 이제 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서 95번, 96번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있는데 접지공사 부분은 이제 다 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100번 접지 마찬가지로 접지 관련된 거 100번, 109번 뭐 이런 것들은 다 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116번부터 122번까지 이런 것들도 이제 쭉 빼시면 돼요. 계기용 변성기 관련된 것들 쭉 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5번, 126번인데 자, 126번 좀 잠깐 좀 볼게요. 어느 주택 인입구에 있어서 저압전로의 중성선 등에 실시하는 접지공사의 종류는 어떻게 했냐? 주택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잖아요. 자, 요거 하나만 좀 쓰세요. 조항은 142.4.2라고 해서 주택 등 저압 수용 장소 접지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 TNCS C는 컴바인이라고 했고 S는 separate 분리하다, 컴바인은 결합하다.
그래서 겸용해서 이제 쓰는 거를 얘기하고, 요 놈의 경우 중성선 겸용 보호도체는, 그러니까 펜입니다. 펜. 겸용 보호도체는 고정 전기 설비에만 사용할 수 있는데, 이때 구리는 10스퀘어, 만약 알루미늄 AL이라고 쓸게요. 16스퀘어로 실시한다 라고 이제 되어 있어요. 과거에 주택에서 접지공사를 이제 실시를 한다라고 한다면 감전사고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3종 접지를 실시했었던 거죠. 그러면 2.5스퀘어에 100옴 이런 식으로 이제 했는데, 지금은 이제 TNCS, 그래서 펜으로 해서 했었을 때 구리는 10스퀘어, 알루미늄 16스퀘어다 라고 이제 하는 거. 그래서 요거는 좀 하나 적어 두시고 요걸로 좀 암기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위에 문제도 마찬가지인데, 자, 125번. 고압 또는 특별고압 전로와 1차 측, 그 다음에 2차 측 저압 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 저압 측의 중성점에는 몇 종 접지를 실시하느냐. 이거 과거 문제. 자, 신규정을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할 때 뭘 제가 얘기하려고 하냐면, 변압기 중성점 접지를 할 때 접지성 굵기예요. 접지성 굵기. 변압기 중성점 접지할 때. 자, 조항은 142.5. 142.5 조항이고요. 요 놈은 기본적으로 6스퀘어. 6스퀘어에 이제 15미였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삭제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이제 요놈 관련된 규정은 요렇게 이제 되고요. 우리 기존에 이중 접지 있죠. 이중 접지 같은 경우에 150IG 이제 그 지락 차단 장치가 1에서 2초 안에 동작하면 300IG 1초 안에 동작하면 600IG 이 규정 있잖아요. 이거는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대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건 규정 그대로예요. 1종, 2.6에 15 이런 게 없어진 거고, 2종 같은 경우에는 변압기 중성점 접지라고 이제 명칭이 이제 다 통일되어 있고요. 통일되어 있고, 그 조항의 값은 그대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거는 좀 참고를 좀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뒤에 130, 131, 132, 133 요런 것들은 다 삭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장 얘기하죠. 2장. 자, 2장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특징이 일단 접지 부분은 다 빼야 되는 거니까 8번부터 13번까지는 그냥 일단 쭉 빼시면 되고요. 8번부터 13번까지는 쭉 빼시면 되고, 울타리 담등의 시설 그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조금 보셔야 되는 게 31번부터 39번까지예요. 31번부터 39번까지인데, 자, 여기 부분은 좀 잠깐 좀 얘기를 좀 하고 할게요. 자, 우리가 기존 퓨즈 같은 경우에 세 가지로 이제 구별을 했었습니다. 첫 번째, 저압 전로에서는 전격 전류의 1.1배. 두 번째, 고압 전로에서는 두 가지로 나뉘죠. 포장 퓨즈와 비포장 퓨즈로 나뉘죠. 그래서 포장 퓨즈는 전격 전류 1.3배 2배의 전로에서 120분 안에 용단. 그 다음 비포장 퓨즈는 1.25배 2분 안에 용단. 2배의 전로에서 2분 안에 용단. 이렇게 됐었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과전류 차단기와 배선용 차단기에 대한 용단 시간이죠. 30A 이하, 30에서 60, 60에서 100, 100에서 200, 200에서 400, 400에서 600. 그래서 1.6배, 2배의 전로에 따라서 용단 시간들이 있고, 배선용 차단기도 마찬가지죠. 30A 이하 기준으로 해서 쫙 이제 있죠. 근데 요게 이제 뭘로 바뀌었냐면, 일단 저압 전로는 다 빼시면 되고요. 저압 전로 다 빼시면 되고, 요 문제가 일단 31번, 32번이 되겠죠? 31번, 32번 요게 되겠고요. 고압 전로에서 요 내용은 그대로 있습니다. 요 내용은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얘네가 바뀌었어요. 요게 이제 바뀌었고, 혹시나 이걸 또 외우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좀 간략하게 좀 써드릴게요.
자, 일단 과전류 차단기에 대한 내용이 4A 이하, 그 다음에 4에서 16, 그 다음에 16에서 63, 63에서 160, 그 다음에 160에서 400, 400 초과. 나머지 다 이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전격 전류 기준으로 해서 시간이 60, 60, 60, 120, 180, 240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전격 전류 배수에서 불용단 전류라고 해서 1.5배, 1.2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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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5배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용단 전류가 2.1배, 1.9배, 1.6배 요렇게 이제 됩니다. 요게 이제 바뀐 거예요. 요게. 그래서 요렇게 이제 돼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10A 하면 얼마냐? 그러면 이제 10A는 여기 들어가니까 뭐 60분의 1.5배, 1.9배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되겠죠. 근데 뭐 요거까지 좀 외우라고 하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요거까지는 좀 그렇고. 자, 하나 더. 배선용 차단기 갑니다. 배선용 차단기는 일단 두 가지로 나뉘었어요. 하나는 이제 산업용 배선기하고 그 다음에 주택용으로 이제 나뉘어서 조항은 212.6-2 요 조항이 있고요. 요 조항이 있고, 요 놈이 전격 전류가 63A 이하와 63A 초과. 그래서 시간은 60분, 120분. 그 다음에 부동작 전류 1.05배, 1.3배. 요건 동작 전류 1.05배, 요거 1.3배. 이렇게 되고요. 주택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택용이고, 요거는 산업용, 그 다음에 이제 주택용 똑같이 63A 이하, 63A 초과. 그래서 60분, 120분 똑같고요. 요게 1.13배, 1.45배 요렇게 됩니다. 만약에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뭐 요쪽일 것 같아요. 그래서 산업용이냐 주택용이냐 구별해서 이제 나올 수 있고, 이런 문제 같은 경우는 실기 시험으로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굳이 외운다면 제가 봤을 때는 요쪽, 요게 산업용, 요게 이제 주택용, 요렇게 이제 구별을 해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1장과 2장 부분 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락 차단 시설이라고 그래서 51, 52, 53, 51, 52, 53 뭐 이렇게 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셔서 60번, 61번, 60번, 61번 요거 이제 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65번, 65번 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는 뭐 다 그대로예요. 나머지는 다 그대로니까 그냥 그대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나만 좀 추가할게요. 자, 102페이지에 101번 압축 공기 장치에 대한 이제 내용, 발변전소 기기기후 시설에서 요 내용인데 하나만 추가하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게 이제 규정이 이제 그 SF6 가스 취급 설비라고 이제 하는 게 생겼어요. SF6 가스 취급 설비. 자, 위에 101번 그쪽 보시면 압축 공기 장치에 대해서 몇 배의 수압을 몇 분간 가하느냐 이런 문제잖아요. 그래서 1.5배에 10분간 가한다. 이거 뭐 옛날부터 이제 많이 나오던 문제죠. 자, 똑같아요. 이 가스 취급 설비에서도 1.5배, 수압은 1.25배, 그 다음에 시험 시간은 10분. 그 다음에 이제 하나만 더 하면 52kV 초과, 52kV 초과 가스 절연 기기로 설계 압력은 1.3배로 한다. 이런 게 있는데 그냥 같이 묶어서 하시면 될 것 같아. 수압은 1.5배, 기압은 1.5배. 이건 한 번도 출제된 적은 없죠.
시험 시간은 10분. 그냥 이렇게 기억하시되 명칭만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송전솔로는 다 이거 쓰죠? 그래서 1장과 2장 부분에 대해서 한번 쭉 한번 봤고, 1장과 2장 한번 봤고, 그 다음에